만약 여러분이 평생 꿈꿔온 나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철저히 외면당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기대와는 정반대로 차별과 냉대를 받는다면요? 여기에 그런 경험을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을 동경하며 그곳에서 꼭 성공하겠다는 꿈 하나로 살아온 그녀. 마침내 일본 유학의 꿈을 이루고 도쿄에 도착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너무 시끄럽다. 발음이 이상해서 못 알아듣겠어. 외국인은 안 뽑아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아닌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젠가 좋아질 거라 믿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한국에서요. 단 한 편의 한국 드라마가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한국이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흐엉입니다. 하노이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책과 TV를 통해 넓은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는 저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본의 화려한 거리, 정교한 문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일본 유학 프로그램에 합격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자랑스러워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흐엉, 넌 꼭 성공할 거야. 널 믿는다. 그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저는 새로운 모험을 향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낯설지만 설렜습니다. 높은 빌딩, 빠르게 움직이는 지하철, 거리마다 넘쳐나는 사람들 TV에서 보던 그곳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일본어 실력은 부족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생활은 외로웠고 문화적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일본어를 배우며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수십 개의 이력서를 넣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일본 회사들은 높은 기준을 요구했고 외국인에 대한 무관심은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꿈꾸던 일본 생활은 정말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유학의 기회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고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드디어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합격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고 저는 이곳에서 일본 사회를 조금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는 일은 일본어가 서툰 저에게 쉽지 않았고 사소한 실수에도 매니저는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실수를 반복할 때마다 나는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학생을 위한 취업 설명회에 참석하며 정보를 모았지만 외국인에게는 문턱이 높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높은 언어 능력을 요구했고 무엇보다도 일본식 조직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일본어 능력 시험을 준비했고 여러 번의 면접을 보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중소기업에서 저를 채용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회사 생활이 시작되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싶었지만 회사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상사에게 제안한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단번에 묵살되었을 때 저는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 걸까? 일본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선택한 것이었는데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인물들은 열정적이었고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창업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것은 내가 일본에서 겪고 있던 제약들과는 다른 가능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에 저도 모르게 동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한국의 경제 성장과 스타트업 문화에 대한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고된 현실이 되어갈 때 한국의 혁신적인 창업 문화는 제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경제 성장과 한국과의 협력 관계가 앞으로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게는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계속 머물러야만 하는 걸까? 베트남에서 더 많은 기회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가교가 되어볼 수 있지 않을까? 내 꿈은 이제 일본에 갇히지 않고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참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처음에는 제가 일본을 떠난다는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도 결국 저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내가 진정 원하는 길을 가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들 때야. 일본에서 겪은 어려움들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비행기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나는 내일이 기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바로 앞에 있다. 베트남에 돌아온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한국과 베트남을 연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직장 생활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은 단지 회사 생활의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과의 소통,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베트남에 돌아온 후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현지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베트남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나만의 창업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열했습니다. 나는 우선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상황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소비 성향, 비즈니스 트렌드,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파악해가며 어떻게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정보를 얻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다듬어 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때로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다시 돌아온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이 내게 큰 힘이 되었고 나는 다시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해야 한다. 내가 성공하면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들이 생길 것이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이 도전이 내 삶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임을 느끼며 첫 번째 비즈니스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과 연락을 취하고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베트남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시장 진입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어필하며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점점 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한두 개의 프로젝트에서 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양국의 기업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와 도전이 있었지만 결국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내가 가는 길이 바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비즈니스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베트남과 한국 양국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점차 나의 전문 영역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는 더욱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커지고 기회가 많아질수록 나는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팀을 이끌고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때부터 나는 진지하게 사람들을 영입하고 팀을 구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 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기업들을 연결하고 각종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며 모든 프로젝트를 독단적으로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이 커지면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추진하는 사업이 커지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나는 무리하게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사람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사업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나와 비슷한 비전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웠지만 결국 한 명의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트남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파트너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얼마나 강력한 시너지가 발생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화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일본에서의 경험만으로 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업이 성장하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성장하는 동안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나는 더 많은 공부를 하고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계속 힘들게 한 것은 일본의 기업 문화와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은 정말 체계적이고 철저한 나라인 건 인정하지만 너무 규칙적이고 융통성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왜 그런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반응을 받았고 그때 너무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일본 사회는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규칙에 얽매이는 경향이 강해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한국이라면 더 나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대한 동경이 커져갔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 회사와 일하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빠른 실행력은 일본에서 느끼지 못했던 강점이었고, 그 점이 저를 끊임없이 자극했습니다. 한국 회사와 일한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곳 사람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빠르게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일본에서의 일처리는 너무 길고 계획에 집착하는 나머지 창의성이나 유연성이 부족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정말 뛰어난 나라라고 느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다시 보게 된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들의 용기와 도전 정신을 느꼈고, 그런 점에서 한국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빠른 성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가진 끈질긴 도전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결국 나의 사업은 그 아이디어들이 반영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규율과 체계적인 사고는 내 비즈니스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율과 질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유연성과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차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 많이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감, 그 추진력에 매료되었고 저의 열정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과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한 적은 없지만 한국의 기업 문화와 사람들이 가진 열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그들의 일을 처리하는 방식,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여주는 협력 정신과 창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였습니다. 업무에서의 열정은 단순히 일의 효율성을 넘어서 그들 삶의 방식이자 가치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팀워크였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하며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 속에서 자극을 받으며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단지 개인의 능력만큼 중요한 것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업하는 동안 저는 한국인들의 문제 해결 방식과 업무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빠르고 정확한 실행력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많은 경우 벤처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실행력 덕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가 그들의 성공을 이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강조하는 창의성 역시 제가 존경하게 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아이디어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경직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일할 때는 많은 제안이 거절되거나 현실적인 이유로 실행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다소 파격적인 아이디어라도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도해 보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안 될까?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한국 기업들의 특성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의 기업 문화와 사람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한국의 가치를 점점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한 적은 없지만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의 열정적인 모습과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젠가는 꼭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 더욱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제게 전해준 메시지는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차원을 넘어서 제 개인적인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에게도 도전과 변화를 위한 용기를 주었고, 저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얻은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한국에 대한 존경과 흥미는 계속해서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서의 삶도 경험하고 그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꿈꾸는 한국에서의 삶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곳에서 단순히 직장을 다니고 생활하는 것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의 능력과 열정을 최대한 발휘하며 제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곳에서 배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제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은 다채로운 산업과 창업 기회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창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 번은 제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잡아 나가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한국 기업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도전 정신입니다. 물론, 일본에서 생활하며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에서 일어나는 혁신적인 변화나 새로운 도전들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정신이 바로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그 정신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커졌습니다. 또한 한국을 동경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 사회의 강한 유대감과 단결력입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띕니다. 그들에게는 혼자보다는 함께라는 마인드가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더 많이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운 후 저의 목표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제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에 직접 가서 그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 자신을 더 큰 인물로 성장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은 한국을 멀리서만 동경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직접 일하고 생활하며 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기회를 얻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과 도전 정신이 깃든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그곳에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저를 한 단계 더 성장시켜 줄 것이라고 믿으며 언젠가는 한국에서 제 길을 찾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흐엉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의 경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고군분투와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한국인들과의 일에서 느낀 차이점들이 어떻게 흐엉 씨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흐엉 씨는 일본에서 일할 때 그들의 철저하고 정해진 규칙을 따르려 애썼습니다. 일본인들과 함께 일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그들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었고
특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본인 상사는 항상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며 실수를 지적할 때도 딱딱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방식이 흐엉 씨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자칫하면 자신이 환영받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 한국인들과 일하면서 흐엉 씨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도 일을 하면서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일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더욱 유연하고 감정을 표현하는데 더 자유로웠습니다. 실수를 고치기보다는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편이었고, 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흐엉 씨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과의 일에서 흐엉 씨가 느꼈던 따뜻한 소통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앞으로 그가 어떠한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유광TV였습니다.